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이건 아니지. 뭐야? 버리장물 없이 어디서 왜 형제야? 아니, 뭐 나이도 비슷해 보이는데. 형, 아버지 계실 때는 찍소리도 못하더니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이때다 싶어? 어? 형제끼리 싸움 났구나. 형제끼리는 감히 근데 자주 싸우긴 하죠.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다. 어? 형하고 누나 중가하고 나 혼자 아버지 모시고 산 게 10년이야. 인간적으로 형은 나한테 지금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어? 이 자식 돈독이라도 바짝 올랐구만. 왜? 그 돈 너 혼자 꿀꺽하려고? 어? 너 다 혼자 다 먹으려고? 뭔가 재산 문제인가 보다. 뭐가냐? 누나한테. 근데 또 가족끼리 또 저 상갓집에서 아 진짜 보기 안 좋죠. 아버지,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예? 장남은 매일 도와달라고 하죠. 잘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제법 주실 거잖아요. 예? 아빠, 이번에 이서방 많이 힘들어진 거 알잖아요. 내가 뭐 많이 바라는 것도 아니고, 응? 이건 큰애. 이건 둘째. 셋째는 모시고 산 셋째는 그 이번에 정리하면서 큰아들놈하고 둘째는 챙겨줬다. 그러고 이게 지금 이 아파트는 막내 몫으로 남겨놨으니까 다들 그렇게 알아. 손댈 생각하지 말고. 예, 그럼요. 그래, 네가 아버지 모시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만족하고 돌아간 거 아니야 지금? 이게 뭐야? 근데? 이거 봐. 많이 올랐나? 많이 오른 거죠. 아파트는 야보다 많이 올랐죠. 지금 상 치르고 나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다들? 아버지, 이혼이고 뭐고 할 새도 없이 그냥 가셨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정리될 거 아니야. 집도 그렇고. 아 지금 뭐 하자는 건데? 어? 형이랑 누나는 아버지 재산 받을 만큼 받았잖아. 야, 그땐 그거고. 일단 중요한 건 저 장소에서 지금 저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적절치 않아 보여요. 아니, 상복도 안 벗고 지금 그럼요. 뭔 얘기하는 겁니까? 야, 지금 이 집 팔아서 셋이 나눠 가져도 그때 받은 거보다 많어. 아 됐고.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나 죽이라는 이 아파트 나 절대 못 나눠줘. 어? 그렇게 알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원래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 집 재산은 형제가 나누는 거야. 알아? 아,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어? 미쳤어? 야, 이거 미쳤다고? 그래 미쳤다. 어? 돈이 옆에 거 아니지? 근데 좀 요즘에 저런 일이 또 많을 것 같긴 해요. 너무 많아.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 너무 많아. 이 아버지랑 약속한 대로 그럼 막내가 상속을 다 받으면 그냥 깔끔하게 정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혹시? 아버지의 뜻 아닌가요? 애매한 게 많습니다. 약간 갑작스럽게 유언 없이 돌아가신 측면이 있어요. 근데 구두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구두로 한 거는 법적인 의미는 증거가 사실 받아들여지면 되는데 지금처럼 불러야 된다 그러면 사실은 다시 나눠야 되고요. 아 그래요? 결국 상속분 자체는 1대 1입니다. 또 생전에 받았던 거 다 계산을 같이 해야 돼요. 이미 받았던 뭐 현금이라든지 통장이라든지 그 돈 다 포함해서 지금 상속재산하고 다 나눠서 계산이 돼야 됩니다. 그럼 동생 입장에서는요. 자, 아파트 값 지금 5년에 다 떨어졌어. 10억이었는데 지금 3억이 됐어. 그럼 성대현 씨 동생이 너무 화가 나시고 여보세요? 아니, 본인 일이에요. 동생 조금, 같으세요? 예. 네, 제가 그 동생이거든요. 물론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동생. 만약 아파트값이 떨어졌다고 쳐봐요. 그럼 동생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예. 문제는 지금 저도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대략 한 10년 전에 7억 원짜리 아파트가 지금 얼마입니까? 10년 전에. 일단 강남으로 보면요. 대략 한 7억 정도 했으면은 지금 싸면 한 25, 비싸면 30억 정도는 간다고 해야 되겠죠. 가 됐어요. 근데 약간 형 누나가 좀 나누자는 욕심이 생길만 하네. 어쨌든 간에 7억, 25억을 받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을 유류분 뭐 반환 청구라든지 상속재산 분할 청구를 통해서 재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을 10년을 더 모신 막내에게는 조금 더 혜택이 없을까요?
있어요. 그건 또 다른 제도인데 이건 기여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부양을 했을 때 그걸 인정을 해주는데요. 이거는 계산을 할 때 상속재산에서 10% 더 받든지 뭐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을 합니다. 너무 조금. 근데 너무 조금이다. 그래서 돌아가신 후에 소송 정말 많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되고 나서 좀 형제들끼리 안 보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보고 싶을까요? 근데 너무 안타깝네요. 안 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잖아요. 형수에게 침 뱉고 시동생에게 물 뿌리고 A라는 부동산을 살 사람이 있는데 이런 가족들끼리 계약서를 쓰러 안 나와요. 나는 1층 커피숍에 있을게요. 저는 2층에 있을게요. 한 분은 저희 사무실에 있고 저희가 도장을 각각 받아서 아예 판 안 적도 보는 있고 사이가 된 거구나. 어쨌든 저도 아들 셋인데 정말 저도 걱정이 됩니다. 근데 갑자기 전문가가 마지막에 아들 셋이라. 지금 난리 같지 이미 않습니다. 좀 논아놓으시면 안 돼요? 요원을 제가 해드릴까요? 아니 저희에게 환원해 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회의 환원. 열심히 일해서 버세요. 근데 이렇게 전문가님처럼 물려줄 게 많아서 걱정인 사람도 있지만 네. 뭐 저희는 아직 별로 걱정될 게 없어서 이런 경우는 괜찮지 않나요? 그 앞으로는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안해요. 그리고 이제 소송 문제에서는 이제 돈에 대한 관점도 중요한데요. 오상진 씨처럼 개념이 아예 없거나 우리 선비예요. 그렇게 개념이 없어요? 아니 어느 정도길래 되게 궁금해. 경영 경제 전공했어요. 전공으로 배웠습니다. 자, 우선 한번 보도록 하죠. 상속과 증여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윤낙연 마스터께서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 개념 자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몰라요. 네. 사실 우리 예전에 드라마 있었잖아요. 상속자들 이런 드라마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상속자들이 아니에요. 증여자들? 상속 예정자들. 예정자들. 증여랑 상속을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상속은 이제 어떤 분이 돌아가셔야 돼요. 이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는 걸. 그게 안 흘릴 수도 있잖아요. 아니, 돌아가시면. 돌아가시면 이제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명확하다. 네, 살아 계시는데 뭐 나한테 얼마의 재산을 줬다. 그러면 증여라는 표현을 하는데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둘이서 계약서를 작성을 해요. 네. 증여는 내가 합의를 해야 돼요. 아버지가 주겠다 하고 하면 내가 오케이 해야지 이제 증여가 되는 거고 안 받아요 하면 증여가 아닌 거예요. 그럼 이것도 증여가 돼요? 아빠가 요번에 빚이 18억인데 너에게 증여하면 아빠는 이제 갚을 능력이 안 된다. 그것도 해줘야 돼. 증여해야 되는 거야? 법적으로 채무 인수라는 채무 거. 인수도 그렇게 봅니다. 그것도 계약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아빠가 너무 마음에 들면 받을 수도 있지만 그래요? 조금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면 3개월 이내에 포기를 하거나 한정 승인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나는 혹시나 받을 게 있으면 받고 빚이 너무 많으면 안 받을란다. 그거 돼요? 근데 미리 검토를 해보실 수 있어요. 인터넷에 조회를 딱 하면 안심상속 서비스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아버님 재산이 얼마 너무 속상하다. 그걸 또 아버지 뒷조사까지 해서 내가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경우가 있잖아. 아버님이 나 몰래 숨겨놓은 있을까 봐. 혹시나 건물이나. 근데 궁금한 거는 어찌됐거나 이 사실 증여 같은 경우는 자식 입장에서 이 부모님한테 먼저 얘기를 꺼내는 것도 참 그렇고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 재산을 먼저 이제 나눠주고 나서 혹시라도 이놈들이 나 몰라라고 나 챙겨주지 않으면 민감하죠. 어떡하나 하고 걱정을 하실 것 같거든요. 일단 계약이기 때문에 안 받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계약을 하면서 조건을 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효도계약서라고 요새 많이 알려지는 건데 씁쓸하지만 최근에 20억 정도 부동산을 자식들한테 넘겨주면서 조건을 달아요. 그 조건 내에 뭐 예컨대 부양을 하라 아니면 뭐 돈을 얼마씩 주라. 그래서 정확하게 계약서를 적었는데 나중에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 자식들이 증여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어요. 너무 씁쓸하지 않아? 이 효도라는 거를 지금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죠. 지금 저 같은 경우도 한번 그 실제 겪었던 일인데요. 고객 중이에요. 아버님이 출간 딸한테 세무사 상담을 받고 또 이 부동산 값이 오른 걸 계산해서 미리 사전 증여를 했어요. 시가 한 50억 정도 되는 강남에 있는 빌딩을. 그래서 딸이 골프 치고 오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아이고. 증여받은 지 4년 만에. 그럼 그 50억짜리 빌딩이 누구한테 사이한테 가요? 사이한테 가죠. 사이하고 이제 손주들한테 가는 거죠. 자, 그랬는데 그 사이가 한 3년 지나서 재혼했어요. 아이고. 그래서 그런 경우 보면 정말 건물 잃고
딸 잃고 너무 슬프다. 만약에 어느 정도 효도 계약 됐으면 사이가 그렇게 서둘러서 무리해서 처분하고 재혼은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집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상속이냐 증여냐, 네. 과연 어떤 거를 조금 선호하실지. 아니 뭐 받을 게 있어야지 그런 고민을 하는 거 아니, 아니야? 그냥 우리가 가정을 하니까. 우리가 부자라고 내가 줄 때. 아, 우리 아빠가 빌 게이츠야? 와, 좋지 그러면 고민해봐야지. 저는 상상을 해본다면 예를 들면 부모님이 너무 나이가 드시면 약간 이성이 좀 흐려지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정리해놓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증여인 거죠, 그러면? 증여. 네네. 저는 그냥 깔끔하게 저희 부모님한테 뭐 한 번도 저는 기대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돌아가시면 사회 환원하시고 나는 나대로 열심히 살았으니 저에게 재능을 물려주신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다. 근데 갑자기 지혜야, 내가 숨겨놓은 땅이 1,000억이 있다. 네 말대로 네가 불리한 상태에서 얘기했듯이 난 사회에 화가 지혜야, 그러면 난 내 얘기를 듣고 900억을 사회에 환원할게. 이재 씨는 작은 돈에 연연 안 하겠지만 큰 돈은 마음에 뭐 2, 3억, 10억까지는 뭐 알아서 했는데 갑자기 1,000억이니까 그 마음이 많이 헷갈리긴 하네요. 그래 이게 사람이 그래. 사람이 그런 거 같아. 그리고 저는 좀 이기적인지 몰라도 저는 증여를 받고 자식들한테는 그 상속을 주고. 내 말이 그러냐. 내가 많이 갖고 싶어. 자기는 미리 저만 이상한가요? 아니에요. 근데 요즘 상속 증여와 관련된 아주 뜨거운 이슈가 있다고 합니다.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죠. 지난해 10월 25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그로부터 6개월 후 삼성그룹은 고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 납부 예상 금액을 발표하는데요. 궁금했어요. 내야 할 세금만 무려 12조 원. 이야. 사람들은 천문학적인 금액에도 놀랐지만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으니 바로 상속세율이 50%라는 것. 그러니까 물려주는 재산의 반 이상이 세금이란 말인데, 그런데 연일 들려오는 뉴스에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럼 혹시 나도 이제 상속세 대상자? 금액도 금액이지만 많은 분들이 놀란 게 상속세율이 50%라는 사실이거든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상속세 이제 재산을 받으면 반은 세금으로 내야 된다. 상속세 무조건 50%다.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고 이게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아 그럼 뭐가 틀리고 뭐가 맞는 건지 알려주셔야죠. 그렇게 끝내면 뭐. 과세 표준이라는 이제 구간이 나눠져 있어요. 적은 금액은 50%까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제라는 거를 빼고 10%부터 50%까지 이렇게 세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제 공제 금액과 그 네, 대상에 네.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상속은 네. 평생에 단 한 번.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5억까지는 괜찮아요. 혹시 배우자님 살아계셨다라고 하면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 배우자 공제라는 거를 해주기 때문에 그냥 순자산가의 기준으로 뭐 아파트나 이런 게 하나 있었는데 10억짜리다. 그러면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죠. 근데 이 또 10억이 아파트 가격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안에 전세라든지 또 이제 대출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뺀 순자산가에. 요게 이제 10억까지는 뭐 세금 없다. 우선은 증여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만약에 아들이 혹시나 이제 결혼을 하게 된다. 그러면 아파트 뭐 전세금이라도 좀 드리고 하잖아요.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얼마까지 세금 안 내고 줄 수 있어요? 아들한테? 네, 그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들 네. 하세요. 만약에 5억 정도 되는 자금을 아들한테 딱 주려고 한다. 그러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모르죠. 5억이면 5억이 아까 얼마 나올까? 10억 미만이니까 살아계실 때 주는 거기 때문에 10년 동안 아들한테 줄 수 있는 건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5억에서 5천만 원 빼면 4억 5천만 원이잖아요. 네. 그게 20% 세율을 적용을 받고. 20%요? 네네. 그렇게 되면 계산하면 한 8천만 원.
와, 많다. 근데 만약에 아들한테 바로 안 주고 그러면 며느리도 나의 이제 자녀니까 둘이 공동으로 나눠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딱 나눠주면 5천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겠네라고 생각을 하는데 법적으로 며느리나 사위를 자녀라고 생각은 하지만 공제는 1,000만 원밖에 안 해요. 1,000만 원밖에 안 해주면 너무 1,000만 원밖에 안 해줘요. 네, 그래서 2억 5천, 2억 5천 하고 공제가 5천만 원, 1,000만 원 이렇게밖에 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면 한 둘이 합쳐서 6,800만 원 정도 이제 증여세가 나오는 거죠. 만약에 손자가 또 있었다. 그래갖고 얘기하면 아들도 주고 며느리도 주고 손자도 주고 이렇게 나눠서 분산해서 주면 어떨까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럼 각각의 공제되는 한도가 또 있고 손자는 아들도 아니, 손주도 줄 수 있어요. 얼마죠? 할머니가 5천만 원. 5천만 원? 손주는 5천이야. 미성년자는 이제 2천만 원인데 성인일 경우는 5천만 원. 그러니까 저희가 계산했을 때는 20% 10% 세율 적용 받으니까 5,800만 원 정도? 요건 안 돼요, 선생님? 봐요. 이제 10년에 아들한테 자녀한테 증여할 수 있는 게 5천만 원이에요, 10년에. 한 30년어치 미리 주겠다. 그래서 미리 땡겨 받으면 안 돼요? 증여일 기준이기 때문에요. 30년을 주든 안 주든 하지는 않습니다. 30살이면은 되게 부지런해야 돼요. 1억 5천 할 수 있어요? 30살이면 나눠가지고 하실 수 있어요. 10년 단위로 하니까 증여일 기준으로 봅니다. 아니 30살 때 영세 공제를 때부터 받으려면. 이렇게 공제를 합쳐서 받으려면. 네, 그럴 수는 없어요. 딱 증여일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가 바로 태어나면 바로 2천만 원 증여를 해줘야죠. 애가 태어나자마자 바로요? 우리 2천만 원까지 세금이 없거든요. 오늘 바로 쏘면 돼요? 네, 바로 쏘면 돼요. 오케이, 오늘 바로. 지혜 씨가 저는 오늘 집에 가서 바로 2천만 원 우리 자녀한테 줘야지 했을 때 와 진짜 연예인 같았어요. 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2천만 원. 네, 진짜 놀랐어요. 30까지 계속 이 스케줄로 주게 되면 1억 4천만 원까지는 30이 된 세금 없이 아예 통장에 딱 꽂혀 있을 수 있어요. 요즘에 자녀들한테 주식 물려준다면서 주식 증여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이제 주식으로 줘도 되는 건지 돈으로 줘도 되는 건지. 주식으로. 철록이 미국 주식을 한 주 사가지고 얼마 전에 배당금이 한 3만 원 나왔어요. 그래서 자, 어쨌든 주식이냐 현금이냐. 둘 다 괜찮습니다. 어쨌든 자녀 입장에서는 현금도 주식도 다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세율도 똑같고 세금을 내셔야 되는데 이때 그걸 가지고 부모님이 이 주식도 샀다 팔았다 계속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차명으로 아이들 이름으로 한 걸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반면에 팁을 말씀드리면 아주 튼실한 회사의 주식을 사서 묻어놔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증여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얘기만 들으면 진짜 돈 버는 거 일도 아니야? 너무 쉬워. 어쨌든 돈이 있다는 걸 전제하에. 돈이 없으면 안 돼요. 없는 돈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돈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아니야. 내 돈 중에 세금 안 내고 줄 수 있는 돈이 내 말이 그 말이야. 네, 좋습니다. 증여 상속 뭐 이런 얘기는 아주 먼 얘기로 느껴졌었는데 내 부모님 재산을 지켜드리고 또 나 역시 아이에게 손해 없이 뭔가 물려주고 싶으시다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생활 속 지식이 추가되는 시간 탑마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